그 민정수석에서 우증인 그 인사 개입하면 안 되죠. 인사에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안 되죠. 그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실게요. 아니 정부에 예. 어디 뭐 어떤 부처에 예.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하는 수도 있고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하는 수가 있다고요? 인사권이 없잖아요. 인사 검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사 그거는 뭐 흐름에 비위나 좀 부정 들어갈 비위나 수 이런 게 있죠.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뭐 감찰하거나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적으로 하면 비위 문제가 차원에서는 없고. 예. 비위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권은 그건 아니죠. 그 기관장이 하는 것이고 그걸 참고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방사청에 인사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 개입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방사청 우병우 인사 개입 그 뭐 기사는 못 봤고요. 그 내용 아세요? 아니요, 그때 방위사업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그거는 제도 취지는 방위사업을 사후에 수사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부정 비위가 아니잖아요. 장명진 방사청장이 예. 아니 계약 제도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자 했는데 묵살하고 그냥 잘라라 했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방위사업 감독관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총리실에다가 뜻을 전달을 했고 총리실이 방사청이나 뭐 국방부나 또 뭐 직제한 기재부나 뭐 이런 쪽하고 서로 이제 직제를 만들고 인원을 뭐 그럼 하고 총리실에서 하는 자르라고 했다고요? 당시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거는 뭐 그 김모 법률 어떻게 담당관.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도를 그런 방위사업 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만들라고 한 거죠. 그럼 당시에 이 김모 담당관이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라고 양현 차장이 재고를 요청했다는데 민정수석실에 왜 이 사람까지 왜 잘랐어요? 아 그런 일도 없고요. 저는 오늘 국방부 발표예요. 그런 거는 이건 딱 걸렸어요. 아, 국방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민정수석실에 기존 인력 진양현 차장 포함해서 유임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묵살됐다. 민정수석실이 묵살해서 다 잘렸다. 이건 아무튼 이 부분도 그 우리 특조에서 고발해가지고 인사 부당 개입 그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조대위 오늘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제가 일정표를 쭉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루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8시간 자는데 18일 20시경 집 도착 취침해가지고 아침 8시 기상. 그 다음에 19일 11시 10분 취침해서 아침 10시 기상. 11시간 50분을 잤어요. 네, 시차 적응 때문에 오래 잤습니다. 그렇죠. 시차 적응 저도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자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깨기는 했는데 잠을 그동안 잤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정확히 이게 기상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는 네. 이 시간이 대충 적은 거네요. 엄밀하게 적은 게 아니고. 그 다음 20일 날은 취침을 그럼 몇 시에 했어요? 21일 날이면은 화요일 날? 화요일 날입니까? 네, 취침을 몇 시에 했어요? 화요일 날 23시 경에 잔 것 같습니다. 여기 적은 거랑 다르구만요. 제가 대략적으로 적은 거지. 아니 국회에 지금 자료를 내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엄격히 따지고 있는데 그럼 오늘 답변도 대략 대충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본인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답변도 아니고 지금 적어서 내는 건데도 집에서 휴식을 취한 거는 모두 사실입니다. 조대위 마지막에 아주 실망을 시키네요. 왜냐하면 21일에는 취침 24시 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월 20일만 지금 달라요, 진술하고.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에 본인이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배정받았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뭐예요? 제가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기자가 취재해서 밝혔다? 근데 저에게 연락 온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교육 중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네. 신문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 인사 개입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나욱진 검사 아시죠? 아시죠? 법률소송 담당관으로 방위사업청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욱진 검사가 당시에 2순위였답니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를 바꾸려면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사유서도 제대로 제출도 안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가지고 나욱진 현직 검사를 법률소송 담당관으로 만들었다. 이게 또 제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인사를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런 댄게 무슨 아니라 아주 그 과장급 그러니까 이 방위사업청을 아주 송두리째 이제 다 흔들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관진 수석인가요 지금? 안보실장. 안보실장이 정윤회하고 아주 잘하는 사이예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관진과 우병우 수석 이 두 사람이 군 인사를 완전히 해집은 거죠. 알자회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김진모 남부검사장하고 전화 자주 하시죠? 자주 안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합니다. 대검 기획실장 시절에 자주 하셨죠? 그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몇 번이 아니고 아주 자주 했습니다. 이때 그 세월호 수사, 정윤회 문건 이런 거 관련해서 주로 전화 통화했던 사람의 루트가 바로 이겁니다. 김진모, 김주현, 그렇죠? 그리고 윤곽근. 윤곽근은 아니고요. 김주현은 검찰국장이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요. 자, 정윤회 문건 수사팀은 다 승진했어요. 그렇죠? 세월호 수사팀은 다 그만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정윤회 문건은 본인이 민정수석 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걸로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김진모 기조실장이 그 김진태 총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김진태 총장 특별활동비를 들고 우병우 수석한테 가서 자리를 함께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시라고 그러겠죠.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그렇다고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저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딱 하나 얘기했죠. 윤대진 검사와 통화했다. 네, 그 사람은 이제 거짓말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딱 인정하고 오늘 다 그리고 사실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모시고 온 지인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게 풀어졌는데요.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평상시에 잘 아시죠? 잘 안 모릅니다. 김기춘 실장과 이경재 변호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분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 최순실과 연결된 모든 고리가 우병우 장모와 그 아까 같이 오신 그 지인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도 거기서 추천해 준 거고요. 그리고 한광옥 실장도 이대 알프스,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김병준
전 국무총리 뭐 내정자라고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분도 저도 그런 기사 고령 봤는데요. 향후회. 그 한강원 실장 이런 분들은 알프스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지 저희하고 고령 막 향후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고령 향후회. 그리고 이번 뭡니까 장인어른 추도식에 갔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고령 그러니까 향후에는요. 저 10월 장인어른 달에 지금 돌아가신 지 8년 됐습니다. 글쎄요. 8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고향 향후회 멤버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매번 가셨잖아요. 가서 악수하는 사진도 있던데. 추도식은 가야죠. 저희 그러니까요. 장인어른 추도식이니까. 추도식에 오는 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오십니까? 결국은 10월 달 인사가 다 지금 이 우병우 수석 장모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하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셨다 그랬는데 대법원장하고는 통화하신 적 없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박병대 행정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군요. 아닙니다. 법원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아닙니다. 네, 다 아니겠죠. 그리고 아까 정윤회 문건 찌라시라고 단정하셨죠? 그렇죠? 검찰이 수사 결과를 그렇게 냈다. 찌라시 아니 그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네.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글쎄. 결론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이거를 판결문에 썼는지 아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판결문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은요. 범죄 내용을 담은 첩보로 공적인 문건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작성은 됐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게 공식적으로 업무상. 예, 작성했다는 박영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원 의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네,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 중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세월호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본인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이 된 게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건 났을 때는 제가 변호사였고요. 그러니까 아까 후에- 그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속기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수사 때는 네, 제가 수사는 비서관이었죠. 6월 5일 날 지금 의혹을 받으시는 사건은 6월 5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때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외압이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두 기관 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조정하려다가 뭐 네, 조정하려 했다. 예. 근데요, 지금 증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특검에도 들어가 있는 증언이에요. 당시 우리 증인의 전화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본인과 통화를 했냐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 이슬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이 돼 있는데 꼭 거기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아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해경 교신 내역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아는 거고 그 민감한 부분을 압수수색하려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은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위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 내역이라고 하는 소위 TRS 주파수 공영 무선 통신이라는 게 뭐냐면 경찰, 소방, 응급의료 이렇게 굉장히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중무선 통신이에요. 당시 이제 세월호가 났을 때 해경 수뇌부 이게 본청이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아니겠습니까? 목포해양경찰서고 이렇게 각자 간에 서로 교신이 긴박하게 막 오고 간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 이렇게 민감한 기록이라뇨. 이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제대로 했냐 못했냐 따지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걸 뭘 민감한 청와대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죠. 나가기 원치 않는 거니까. 그거를 왜 압수수색하려고 하느냐 따지는 게 이게 바로 수사 개입입니다. 다른 게 수사 개입이 아니고 수사 개입은 못하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그 누구도 민정수석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민정비서관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비서실장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됩니다. 법이 잘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잖아요. 검찰청법 알고 계시죠? 아까 그래서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데 뭘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지금 통화는 위증의 제가 의혹을 받고 했는데 제 있습니다. 기억에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화를 받은 사람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뭐 있고 되지라도 좋습니다. 예. 예, 어쨌든 특검에서 이걸 밝히실 텐데 오늘 위증죄가 많이 추가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리 그렇게 압박을 해도 수사팀이 증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뭔 꾀를 내냐면 별도 건물에 있는 거 부속 건물 아니 해경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온 사람들한테 수사팀한테 해경이면 해경에 소속된 모든 건물로 해석해도 충분할 거를 굳이 트집을 잡아서 해경 본청이 아니고 부속 건물에 되어 있는 서버의 장소가 거기 있으니까 별도로 따로 새로 영상을 받아와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정까지 이걸 압수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이 수사 기록이 사실상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신 긴 내역이 세월이 아니라 그 당일날 처리된 거고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 당일날 알죠. 몇 것이 시간이죠. 영장주의에 맞는 얘기입니다. 증인은 질문할 때 답해 주십시오.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적어도 그 정도의 매너는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 보니까 검찰에 제출한 교신 내역 원본하고 사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감사원에도 똑같이 원본과 사본을 제출했는데 심지어 원본마저도 검찰에 제출한 것과 감사원에 제출한 게 서로 달라요. 검찰에 제출한 거는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 민감한 시간. 임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골든타임 그 교신 내역이 다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근데 검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조작된 교신 기록을 갖고 가게 하고 그 검찰이 그 조작된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냈잖아요. 검찰의 수사에 명백히 개입한 거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관계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했냐 안 했냐, 해경이 제대로 했냐 안 했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했냐. 국민들 앞에는 분명히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시 내린 교신 내용이 지금 삭제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세월호 당일날에 가장 중요한 행적에 관한 증거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다고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우병우 민정비서관, 당신은 민정비서관이죠. 월급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해서 안 될 일을 하시고 오히려 할 일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3억의 월급을 국민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안상동 강주고검 차장, 당시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인데 수사기관에 전화한 적 정말 없습니까? 기억 없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저희역 증인. 네. 표정이 좋아지는데요.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무사와 청와대가 조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국민과 정직만이 조대의 무기인데 오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원부대 복귀 신청했어요? 원부대 복귀 신청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이 외국에 갔다 오면은 원부대에 복귀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간호장교들은 안 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해요. 내용을 아마 설명받지 기무사에서 이런 다 봐준 거죠. 알아보세요. 아니 세상에 외국에 갔다 온 군인이 복귀 신청 안 하는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어디 있어요? 자, 70만 원 하숙집에 살다가 복귀하는 데에 네? 대한 70만 원짜리- 보고를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면 네, 보고는 드립니다. 신고를 안 했잖아. 여기 일정에 안 나와 있잖아요. 신고 안 했잖아요. 보고 신고 안 했잖아요. 일정 안 나와 있잖아요. 전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 다시 복귀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니까는 이제 부대 가서 일단 신고를 다시 해야지 국내 들어왔다고. 자, 70만 원짜리 하숙집 살다가 300만 원짜리 영내 호텔로 옮긴 이유 설명해 보세요. 국민들에게. 홈스테이에서 영외 호텔로 먼저 옮겼고 거리가 그 병원까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는 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사를 거짓말하지 결정하였습니다. 마세요. 그 홈스테이가 하숙집은 아무도 몰라요. 저희들이 3일 동안 물어서 저만 알고 있어요. 누가 그 홈스테이에서- 홈스테이 집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홈스테이에서 옮길 때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옮겼습니다. 가봤어요. 20분에 부대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침에 차량이 막히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70만 원짜리에서 300만 원 영내 호텔로 옮겼습니까? 영외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 부대 안에 있는 호텔 아닙니까?
홈스테이에서 영외 호텔로 먼저 1차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내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영외 호텔은 얼마였어요? 영외 호텔은 하루에 66불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게? 한 달이면 약 200만 원. 한 달 월급 되는 거 아니에요. 영내 호텔은 얼마입니까? 약 300만 원 정도 그렇죠. 됩니다. 대위 월급 300만 원은 안 되죠? 저는 교육 목적에 맞게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영외도 영내도 자기 월급 한 달 월급 되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사를 옮긴 이유 좀 석연치가 금액에 않아요. 상관없이 아무도 조대가 임무에 있는 것을 충실하고 몰랐어요.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시를 했겠죠. 지시는 없었습니다. 자, 11월 30일 인터뷰 때, 자, 그래, 좋습니다.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인터뷰하겠다고 보고를 가장 먼저 했어요? 무관 측에서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무관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무관에 하라고 그랬어요? 무관 측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는 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아까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네, 제가 동의를 원했다. 한 인터뷰였습니다. 원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무관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워싱턴에. 네, 그렇습니다. 그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군 쪽으로 교육이 와 있는 한국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제 신상에 대한 부분 아니, 잠깐만.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누구한테 했냐니까는요. 미군 측에 와 있는 미국에 와 있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무관 측에 얘기했습니다. 그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온 상황은 제가 연락이 온 이유는 뭐예요? 야, 연락이 온 이유는 뭐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온 이유는 뭐예요? 인터뷰 결정하기 전에 기자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기자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접촉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관 측에서 그를 염려해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고, 네. 자, 그리고, 자, 이 판넬 보면요. 대통령이 입가에 피멍이 들어있고, 여기 주사바늘 모양이 있어요. 이걸 조대는 몰랐다고 그랬죠? 24년 4월입니다. 네,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맞습니까? 네, 간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장교입니다. 주사 맞히죠? 네, 처방이 있는 주사 처치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사바늘 몰랐다고 하면은, 조대위는 이 시술 때는 없었던 거네요? 시술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조대위 아닌 어느 누군가가 주사를 맞힌 거죠? 시술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혀 알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바 없습니다. 조대위 말고 누군가가 이 주사바늘 맞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죠? 저는 그 상처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자, 4월 15일 날 주사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4월 15일 날. 의무실 근무였기 때문에 주사 처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티반 주사 혹시 대통령에게 맞힌 적이 있습니까? 의무실에 아티반 주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병우 정인. 우병우 정인의 막내 처제 딸 이름이 뭐죠? 민경이. 이민경이가 누구죠? 막내 처제입니다. 출처는 모르겠고요. 뭐 여러 번 취재를 당했는데 스키 맞습니다. 예. 예. 영재센터와 전혀 무관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영재센터에 그동안에 언론에서 영재센터에 들어갔냐 말았냐 이런 걸로 취재를 받았는데 그 영재센터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경기 참여까지는 제가 뭐 막내 처제 딸이 어느 경기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시호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합에 참여하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시합에 참여하는지 마는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인이 아니라 막내 처제 딸이 어느 대회에 나가는지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 그 제가 참여 여부를 모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위원님, 참, 우리 요즘 보면은 처가에, 뭐 처제의 또 딸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처제. 위원님, 제 결혼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아니, 상속받은, 정당한 세금 내고 상속받은 겁니다. 제가 며칠 저기- 전에 결혼 25주년이었고, 애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 결혼에 자, 대해서 저기- 말씀하십니까? 자, 제가 안민석 의원 막내 수고- 처제 딸이 어느 대회에 나간지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부정비위가 아니잖아요. 장명진 방사청장이 예. 아니, 계약 제도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자 했는데 묵살하고 그냥 잘라라 했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방위사업 감독관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총리실에다가 뜻을 전달을 했고, 총리실이 방사청이나 뭐 국방부나 또 뭐 직제한 기재부나 뭐 이런 쪽하고 서로 이제 직제를 만들고 인원을 그럼 하고 총리실에서 하는 자르라고 했다고요? 당시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거는 김모 어떻게 법률 담당관.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도를 그런 방위사업 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만들라고 한 거죠. 그럼 당시에 이 김모 담당관이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라고 양현 차장이 재고를 요청했다는데 민정수석실에 왜 이 사람까지 왜 잘랐어요? 아, 그런 일도 없고요. 저는 오늘 지금 국방부 발표예요. 그런 거는 이건 딱 걸렸어요. 아, 국방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민정수석실에 기존 인력 진양현 차장 포함해서 유임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묵살됐다. 근데 저에게 연락 온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교육 중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네. 신문하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 인사 개입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나욱진 검사 아시죠? 아시죠? 법률소송 담당관으로 방위사업청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욱진 검사가 당시에 2순위였답니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를 바꾸려면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사유서도 제대로 제출도 안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가지고 나욱진 현직 검사를 법률소송 담당관으로 만들었다. 이게 또 제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인사를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런 댄게 무슨 아니라 아주 과장급 그러니까 이 방위 민정수석에서 우증인 인사 개입하면 안 되죠. 인사에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실게요. 아니 정부에 예, 어디 어떤 부처에 예.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하는 수도 있고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하는 수가 있다고요? 인사권이 없잖아요. 인사 검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사 그거는 그 흐름에 비위나 좀 부정 들어갈 비위나 수 이런 게 있죠.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뭐 감찰하거나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할 수도 있고 그런 공적으로 차원에서 하면 비위 문제가 차원에서는 없고. 예. 비위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권은 그건 아니죠. 그 기관장이 하는 것이고 그걸 참고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방사청에 인사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 개입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방사청, 우병우 인사 개입 그 뭐 기사는 못 봤고요. 그 내용 아세요? 아니요, 그때 방위사업 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제도 취지는 방위사업을 사후에 수사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 민정수석실이 묵살해서 다 잘렸다. 이건 아무튼 요 부분도 그 우리 특조에서 고발해가지고 인사 부당 개입 그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조대위 오늘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제가 일정표를 쭉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루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8시간 자는데 18일 20시경 집 도착 취침해가지고 아침 8시 기상. 그 다음에 19일 11시 10분 취침해서 아침 10시 기상. 11시간 50분을 잤어요. 네, 시차 적응 때문에 오래 잤습니다. 그렇죠. 시차 적응 저도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자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깨기는 했는데 잠을 그동안 잤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정확히 이게 기상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는 네. 이 시간이 대충 적은 거네요. 엄밀하게 적은 게 아니고. 그 다음 20일 날은 취침을 그럼 몇 시에 했어요? 21일 날이면은 화요일 날? 화요일 날입니까? 네, 취침을 몇 시에 했어요? 화요일 날 23시 경에 잔 것 같습니다. 여기 적은 거랑 다르구만요. 제가 대략적으로 적은 거지. 아니 국회에 지금 자료를 내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엄격히 따지고 있는데 그럼 오늘 답변도 대략 대충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본인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답변도 아니고 지금 적어서 내는 건데도 집에서 휴식을 취한 거는 모두 사실입니다. 조대위 마지막에 아주 실망을 시키네요. 왜냐하면 21일에는 취침 24시 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월 20일만 지금 달라요, 진술하고.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에 본인이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배정받았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뭐예요? 제가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